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어제 정식 조합 아니었지만 제가 조합표에도 따로 써놨거든요. 메가서 오바 하나 원큐 프렌. 그리고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하나 원큐 프렌을 보는 이유까지 다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메가서 오바 하나 원큐 프렌 2.7배 나오는데 저는 10만 원 배팅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한 조합만 어제 경기가 없었다 보니까 적중을 했고, 오늘의 NBA 같은 경우는 좀 원래 이게 맨 처음에 발송했었던 오늘 조합표였거든요. 이대로 그냥 갔으면은 비율 50대 50대 50 전환 대로 3.2배 적중하면서 최소 본전치기는 되는 거였죠. 근데 조합표를 바꿨습니다. 왜냐면은 뉴올리언즈 오바는 뭐 괜찮게 봤는데 뭐였죠? 클리퍼스 마인이 어제 바로 백투백이잖아요. 클리퍼스가 지금 경기하고 있는데 백투백 여파가 딸려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해외 커뮤니티 보니까 대부분의 의견이 NBA 팬분들의 의견이 하드는 무조건 결정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제 경기에 40분을 뛰어 레이커스 전에 40분을 뛰어가지고 야 이거 백투백에서 이거 노먼 파일이건 하든이건 주바치건 한두 명은 결정할 듯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레너드는 무조건 결정할 줄 알았고 제가 그거를 보고 솔직히 쫄은 거예요. 그래서 클리퍼스 마인을 조합해서 빼게 됐습니다. 빼고서 어, 뉴올리언즈 오바를 같이 빼버리게 됐고 이대로 갔으면 본전치기 했는데 역시 사람 시험 볼 때도 정답 바꾸면 뒤지는 거예요. 그죠? 정말 주대없는 모습 보여가지고 이런 정말 아쉬운 결과가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자, 브루클린하고 뉴욕 경기입니다. 브루클린이 홈입니다. 뉴욕 더비죠? 뉴욕 더비입니다. 같은 뉴욕이라는 지역을 연고지로 하고 있는 두 팀의 맞대결이란 말이죠. 그래서 뉴욕 더비인데 뉴욕 닉스하고 브루클린이 이 상대 전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욕 닉스가 8연승을 달리고 있죠. 그 정도로 브루클린만 만났다 하면은 다 승리를 거두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대승 빈도가 최근에 가면 갈수록 대승 빈도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5점 차밖에 안 되고 오늘 기준점도 10.5, 11.5 이게 지금 클리퍼스 경기가 안 끝나가지고 지금 현 시점 기준점을 보면은 10.5를 받을 예정이고 배트맨 10.5잖아요. 10.5 기준으로 환산을 해봤을 때 이거는 12점 차, 이거 4점 차 승리. 꼴랑 2점, 올 시즌 맞대결은 이 두 번이란 말이죠. 이 두 번인데 2점 차, 10점 차. 오늘 기준점으로 환산하면은 다 프렌입니다. 그래서 이게 뉴욕 마인이 이 최근에 뉴욕이 브루클린한테 압도적인 대승을 이뤄내질 못했다. 그리고 올 시즌 맞대결 두 번 모두. 이게 좀 꺼려지는 요소긴 합니다만 지금 브루클린이 그러고 라인업 상황을 브루클린 경기는 무조건 라인업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브루클린이 좀 저는 한 가지 좀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을 한 게 최근에 워낙에 뭐 연패를 받고 있지만 이렇게 주구장창 패배만 당하고 있지만 이때부터 1월 달부터 얘네가 패배했던 과정을 한번 볼게요. 이때부터 1월 달입니다. 이때부터 1월 달에 얘네가 프렌 성공한 게 딱 두 번이잖아요. 이 유타 상대로 그러고 레이커스 상대로 의문의 접전을 나오면서 프렌을 찍었는데 다 서부팀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타도 서부팀이고 레이커스도 서부팀이고 나머지 1월 달에 동부팀들한테 진 경기는 다 마인을 당했어요. 토론토한테도 가비지 당했죠. 필라한테도 가비지, 인디애나 디트 다 동부팀한테 다 가비지를 당한 모습.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동부팀인 뉴욕한테는 가비지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결장 이슈는 캠 토마스가 아침까지는 GTD로 바뀌었다가 다시금 아웃 상태가 되었거든요. 결장 확정이라고 봐야겠고 그리고 자이어 윌리엄스 그 자이 언 윌리엄스가 아니라 자이어 윌리엄스
가드인데 얘도 결장 확정입니다. 최근에 얘가 주전 가드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어요. 벤 시몬스는 출전 가능. 그리고 디안젤로 러셀 생 GTD인데 그리고 캠 존스는 인저리 리포트에 없습니다. 확실한 거는 1월 달에 브루클린 라인업보다는 이번 라인업이 더 안정적이에요. 왜냐하면 벤 시몬스랑 캠 존슨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보드 사수 능력도 어느 정도 기대치가 좀 있다라고 봐야겠고, 그러고 스코어로 역할을 해줄 선수도 캠 존슨이 아무 이상 없이 출전 가능 상태가 되었으니까. 근데 저는 지금 브루클린의 행보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브루클린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박스 스코어는 제가 올 시즌 가장 최근 맞대결,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맞붙었었던 양 팀의 박스 스코어를 가져온 건데, 이날에도 뉴욕이 딱 10점 차로 이기면서 이겼었죠. 뉴욕에 3점이 잘 들어간 날은 아니었고, 브루클린은 3점이 비교적 잘 들어간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다른 것보다도 저는 제일 주목한 게, 캠 존슨이가 복귀하고 나서 출전 시간을 보면은 30분이 채 안 되는 27분, 25분. 이거는 솔직히 출전 시간 관리받는 정도의 시간대거든요. 물론 이 두 경기 모두 야투 효율은 굉장히 좋았어요. 볼륨은 뭐 채웠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효율은 굉장히 좋았고, 근데 출전 시간이 짧았다라는 점. 얘뿐만 아니라 뭐 벤 시몬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브루클린은 벤치 타임이 굉장히 긴 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연장 갔던 경기라서 30분이 넘은 거고, 나머지 경기들 다 30분이 넘은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브루클린의 주전 선수 니클레스턴도 마찬가지예요. 니클레스턴도 30분을 넘은 경기가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다 주전이건 벤치 멤버건 다 고루고루 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브루클린이 왜 이런 출전 시간이 나오느냐. 고의패작이죠. 탱킹. 그러니까 대놓고 탱킹을 하고 있는 건데, 탱킹이 뭡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식스맨에 있는 루키들 경험치 먹이는 시간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뉴욕 같은 경우는 주전 출전 시간이 NBA 30개 팀 중에서 가장 긴 팀이잖아요. 이게 그래도 이거 홈에서 원정 넘어오는 백투백이라서 좀 출전 시간이 짧아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뉴욕이 가장 최근 백투백이 디트로이트전이었단 말이죠. 미러키 전에 가비지 승리를 하고서 이게 백투백으로 디트전 뛰었던 건데, 백투백 두 번째 경기에서도 출전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런슨 정도만, 브런슨도 아니었죠. 다 출전 시간이 주전들이 거의 40분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나게 코트를 오래 밟았어요. 이게 티보드 감독의 힘인데, 제가 이렇게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뉴욕은 주전 타임이 매우 긴 팀이다. 브루클린은 주전 타임이 지금 30분이 채 안 되는 탱킹을 하고 있는 팀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뉴욕 닉스가 마진을 좀 벌어오는 시간이 좀 더 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뉴욕 마인메인으로 어느 반 패스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불안한 거는 카렌서니 타운스가 오늘 경기가 GTD가 떠 있다가 결국엔 출전을 했었잖아요. 오늘 경기에서 카렌서니 타운뿐만 아니라 조시아트도 마찬가지였고, 이 둘이 돌발 결장 뜰까봐 좀 무서워요. 이 둘이. 근데 아시겠지만 이 경기만 보더라도, 디트전 박스스코어만 보더라도 이 두 명이서 뉴욕의 리바운드를 책임져주는 선수들이에요. 나머지 선수들 중에 두 자릿수 리바운드 기록한 선수가 아예 없었잖아요. 조시아트랑 카렌서니 타운스가 리바운드를 잡아줘야 되는 선수인데, 이 둘이 만약에 동반으로 돌발 결장 뜬다, 그럼 뉴욕 마인간 입장에서 아차 싶게 되는 겁니다. 그런 좀 불안 요소가 좀 깔려진 경기예요. 마이애미랑 포틀 경기는, 이 경기는 솔직하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마이애미 바이앤메인으로 서브는 언더 보겠습니다. 제 이 경기 1월 12일 날, 불과 정확하게 한 열흘 전, 기준, 지금 시점으로는 9일 전인데, 양팀 맞대결이 있었는데, 이날 포틀 홈에서 98대 119. 제가 이 경기를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멘탈이 나갔었던 이 스노우볼링 시작이 뭐였습니까? 포틀 4쿼터 41점만 나면 오버한데 4쿼터 40점 나왔고 0.5 언더 났다.
이 얘기를 제가 한 5번째 했잖아요. 그 경기가 이 경기예요. 그래갖고 이거 0.5 언더 났던 거. 그냥 진짜로 이 경기 때문에 마팅이 가는 줄 알았죠. 이날 박스 스코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4쿼터에 40점 났잖아요. 25대 15. 이날에 보시면 제일 주목할 점은 포틀랜드의 야투율이에요. 3점 성공률이건 뭐 2점 성공률이건 완전히 여자 농구 수준의 터무니없는 야투율을 기록했다라는 점. 이날 포틀랜드가 마이애미 상대로 잘하는 거는 리바운드 잘 잡은 거 말고는 없습니다. 리바운드는 자 공격 리바운드가 2배 차이였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마이애미가 공격 리바운드 8개밖에 안 됐으니까 포틀랜드가 리바운드는 압살하는 경기였단 말이죠. 근데도 21점 차 핵값이 패배를 당했다라는 점. 리바운드 이렇게 압살을 했는데 이게 바로 야투 차이인데 물론 마이애미가 평소보다 3점이 굉장히 잘 들어간 것도 있었지만 제가 이 경기를 풀로 본 입장에서 느낀 점은 포틀랜드의 터프샷 빈도가 정말 높았습니다. 이게 뭐냐? 터프샷이 어떨 때 나옵니까? 샤클락 24초 중에 막 빨간불 들어와서 5초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샤클락 바이올레이션 안 걸리려고 억지로 야투 올라가는 그런 게 대부분 터프샷이잖아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특히 4쿼터에 포틀랜드의 야투가 대부분이 이 터프샷이었어요. 샤클락 쫓기다가. 그래가지고 막 2분 놀고 3분 놀고 이래갖고 4쿼터에 40점밖에 안 났던 건데 제가 이 경기를 보면서 특히 4쿼터에 보면서 느낀 점이 이 마이애미 3-2 디펜스를 포틀랜드가 작전 타임 불러도 전혀 인게임 조정이 안 돼요. 전혀 공략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포틀 홈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마이애미 원정 가서 얘네가 갑자기 3-2 디펜스 공략하고 나서 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가능성 10% 미만이라 봅니다. 또다시 막 샤클락 쫓기다가 터프샷 올라가고 튕기고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가뜩이나 이날에는 에너지 레벨 당연히 포틀랜드가 홈이니까 에너지 레벨 차이가 있었다라고 봐야죠. 포틀랜드가 공격 리바운드 2배나 앞섰으면은. 근데 그럼에도 값이 당했으면은 마이애미 홈에서는 그냥 끔살 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포틀랜드는 홈하고 원정 차이가 굉장히 유의미한 팀이에요. 홈에서 평균 득점이 111점, 원정에서 104.7입니다. 6.3점이나 차이가 나죠. 홈 승률이 43%, 원정에서 24%입니다. 홈하고 원정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는 팀이. 원정 나가면 더 못해지는 게 포틀랜드인데 홈에서도 마이애미한테 끔살당하고 원정 나가서 비빈다? 저는 솔직히 상상하기 어렵고 그리고 또 좋게 볼 만한 여지가 마이애미가 최근 홈에서 득점력이 좋아요. 마이애미는 솔직히 제일 불안한 얘네가 득점을 꼬라박으면서 의문의 접전 나올까봐 이런 게 제일 무서운 건데 지금 10경기 기준입니다. 홈에서만 10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득점을 꼬라박은 경기 딱 2방밖에 없었죠. 나머지 다 110득점 이상을 기록했으니까 기준점을 낮게 언어바 기준점을 낮게 받는 마이애미 치고는 110점만 넘겨줘도 충분히 할당량을 해주는 거예요. 득점력을 꼬라박은 경기 2경기 오클라호마 상대로 97득점밖에 기록 못한 거는 납득해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든 오클라호마 상대로는 100점 못 넘겨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디펜 레이팅 1위 팀, 스틸 1위 팀, 턴오버 유발 1등 팀. 모든 수비 지표 1등하고 있는 오클라호마 상대로는 득점력 꼬라박아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유타전에 100득점. 이게 제일 이런 경기가 또 하필이면 내가 가니까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제가 이 경기를 오바가 났지만 제가 이 경기 오바가 막폴이었어가지고 이것도 풀로 봐가지고 기억이 선명히 난단 말이죠. 이날에 아데바요가 야투 빵프로하고 자유투로만 득점 내고서 일찌감치 벤치 들어가고 씩씩대는 거 카메라에 남겼고 타일러 히로가 3점 8개 올라가 9개인가 8개 올라가 하나 넣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경우가 나왔냐면은 이날 이 경기가 제가 딱 기억하기로는 지미 버틀러랑 그 구단 사장 팬 라일리랑 한창 키보드 배틀 뜨고 있을 때 펼쳐졌던 경기였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저는 제가 오바봤던 이유는 유타가 이 당시에 디펜레이팅 꼴찌 팀이었어가지고 마이애미가 얘네 상대로는 그래도 득점을 잘해줄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이런 여파가 나왔던 건데 그 이후로 지금 마이애미는 이 지미 버틀러가 이 징계가 풀리고 복귀하고 나서도
충분히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고 직전 샌안토니오전에 3점성으로 50% 이상 기록했죠. 홈 연전 일정 이후 그래가지고 저는 마이애미가 110 득점 넘겨줄 가능성이 7할 이상은 된다라고 봅니다. 마이애미 마엠 서브는 언더, 포틀 때문에 언더 날 가능성 높게 봅니다. 토론토랑 올랜도 경기는 이상하게 토론토는 수비가 굉장히 나쁘고 템포도 빠른 편에 속하는 팀이지만 올랜도만 만났다 하면은 템포가 굉장히 느렸어요. 그래서 자 요게 올 시즌 유일하게 딱 한 번 맞대결한 거고 이게 여기까지는 이제 전 시즌 전반기 맞대결이고 요 두 경기가 이제 전 시즌 후반기 맞대결인데 전 시즌 후반기부터 양팀 맞대결을 점수 난 꼬라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핵언더 경기 빈도가 많았어요. 이게 좀 주목할 점입니다. 제가 이 경기를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상하게 토론토랑 올랜도가 붙으면은 템포가 완전 저세상 수준으로 느린 템포 거북이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건데 자 이거거든요. 106대 97 이게 올 시즌 유일한 한번 맞대결 이 경기인데 이때 페이스 수치가 몇이었습니까? 87.3이에요. 87.3이면은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챔피언 결정전 7차전도 이 정도는 안 나옵니다. 정말 느리게 나온 거예요. 정말 리얼로. 자,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시즌 전체로 봤을 때 페이스 제일 느린 팀이 96.77입니다. 올랜도. 96.77인데 87.3이 나왔다. 이 정도로 굉장히 느린 경기가 나왔다라는 올 시즌 한 번의 맞대결이. 그래서 이날의 박스 스코어를 좀 살펴보면은 203점, 106대 97이 나왔는데 올랜도가 3점 터진 경기였어요. 40%를 넘긴 경기였습니다. 그렇다고 팀이아트가 46.8%면은 물론 잘 들어간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박은 건 아니었습니다. 적당한 수준 기록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토론토도 팀이아트 47.7%, 47.5%, 3점 34.5%. 3점도 와 되게 박아버렸네. 되게 안 들어갔네.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단 말이죠. 팀리아트 이 정도면 솔직히 나쁘지 않게 기록한 거예요. 근데 203점밖에 안 나. 템포가 아까 87점 몇 찍혀 있었듯이 오질나게 느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더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기준점 215인가 215.5였나 이렇게 받았는데 언더 봅니다. 언더를 충분히 볼만하다라고 봐요. 우선 이날에 올랜도가 이 3점 43.2%를 기록했던 것도 누가 잘했죠? 이 실바라든지 코리 조셉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효율을 좋아가지고 3점 성공으로 40% 이상을 넘길 수 있었거든요. 이 실바라는 애가 지금 최근 10경기 개인야투 36.5%, 3점 23.3%예요. 최근 5경기 기록한 꼬라지만 보더라도 얘가 또다시 터질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코리 조세비가 이날에 11득점 효율 엄청나게 좋게 3점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얘는 요즘에 출전도 못해요. 감시 멤버로만 나오고 있고 3분, 5분, 11분, 6분 보이시죠? 득점도 아예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그나마 터졌는데도 그래서 3점 40% 넘겼는데도 106점. 물론 양 팀이 직전 경기 핵언더 했다 또 언더날 보장은 없죠. 보장은 없겠지만 양 팀의 그러고 불안 요소는 비타제가 결정한다라는 점. 이날에 솔직히 뭐 득점 이런 걸 떠나서 가장 경기에서 지분 높은 활약을 해준 건 비타제라고 봐야겠죠. 팀 내 최다 리바운드랑 더불어서 공격 리바운드도 잘 잡아서 블러킹도 3개를 기록했으니까 얘가 결정한다라는 게 좀 크죠. 아직이나 토론토는 드릴 같은 팀, 인사이드만 파고드는 팀이라서 이 주전 센터 비타제의 결장은 토론토가 좀 공격에 활기를 붙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충분히 괜찮게는 보지만 오늘의 단골급으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토론토 언더는 서브는 토론토 프렌 비타제 결장에서 덴버랑 필라델피아 경기는 자, 이 경기는 라인업 상황을 보면은 덴버 마엔을 솔직히 몰릴 예정이고 몰려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경기이긴 합니다만 저는 좀 불안하다고 느낀 게 덴버는 결장 이슈 거의
없는 상황이고 핵심 자원 중에 다 풀어봐버리고 그러고 필라델피아는 완전 생 부상병동이 됐단 말이죠. 엠비드, 라우리, 캘럼 마틴 결장 확정, 그리고 폴 조지, 드루먼드, 야부셀레 GTD인데 지금 필라델피아에 거의 주전급으로 코트를 밟는 빅맨이 딱 3명이잖아요. 드루먼드, 엠비드, 야부셀레. 이 3명이 나란히 지금 엠비드 결장 확정이고 드루먼드랑 야부셀레는 GTD이고 드루먼드는 솔직히 휴전 하든 말든 상관없어 보이는 게 직전 경기에서 20몇 분 뛰어가지고 리바운드 3개밖에 못하는 거. 박스아웃도 제대로 참여가 안 됐던 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지금 몸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폴 조지 GTD는 제가 알아보니까 슈팅 훈련에서 경기 시작 전에 바로 결정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야부셀레는 예측이 안 되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필라델피아는 완전 쌩 망가진 라인업이 돼가지고 플라이업 덴버한테는 그냥 찢어 발길 가능성이 높다. 이게 보는 게 맞긴 한데 이 상대 전적에서 필라가 덴버라는 팀한테 대패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필라가 이긴 경기들 보세요. 6점 차, 5점 차, 4점 차, 9점 차, 12점 차. 야, 오늘 기준점이 이게 굉장히 높거든요. 13.5예요. 이 13.5를 극복하고 마인을 해줄 정도로 대승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역사적으로 덴버가 필라델피아 상대로 14점 차 이상 승리한 적이 없는데 이걸 라인업만 보고 이 14.5라는 바에는 정말 완전히 통가비지가 나오지 않는 이상 뭐 악스타임 거부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가비지 멤버들을 스코어링 런 떠가지고 플랜 찍힌다든지 이런 경우도 배제를 해서는 안 되는 기준점이에요. 근데 덴버가 지금 마인 성향이 굉장히 뛰어난 흐름인 건 분명 사실인데 저는 이 상대 전적에서 덴버가 역사적으로 필라델피아 상대로 엄청난 대승을 일궈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점 때문에 저는 마인보다는 그래도 오바 쪽이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오바를 봤던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덴버가 첫째로 덴버가 홈에서 승리한 경기 그러니까 덴버 홈이잖아요. 덴버가 홈에서 승리한 경기들을 올 시즌에 이 전체로 뭐 12월 달 이런 거 한정 말고 올 시즌 전체로 이 홈에서 승리한 경기 때 득점력을 좀 주요 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패배한 경기 빼고 승리한 경기들 보시면 다 120점 이상이었죠. 올 시즌 이 시즌 초반 때 그러고 요때도 다 117. 이 피닉스전은 이게 최소 득점이면 117. 이거 통합이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4쿼터에 30몇 점 들어갔습니다. 확실히 기억해요, 제가. 이거 분명한 사실이고. 이거 가비제들 때문에 덴버가 120분 못 넘긴 거고. 그러고 홈에 승리한 경기 보세요. 다 대량 득점을 해내면 승리를 했죠. 그러면은 전 덴버가 120득점 넘길 가능성을 한 8할 이상은 봐도 된다고 봤습니다. 이 경기가 덴버가 배당이 일반 승 배당 1.01 수준이에요. 덴버가 질 거라는 생각은 전 세계 누구도 안 합니다. 당연히 덴버가 이길 경기인데 마인을 모르겠어잖아요. 마인은 해줄지 모르겠어. 일반 승은 100% 해줄 거란 보장이 있는데 덴버가 홈에 승리한 경기는 거의 80% 이상 90% 수준으로 120득점을 넘겨왔다. 그럼 120득점 넘길 가능성 7할 이상은 볼만하죠. 둘째로 필라델피아가 지금 물론 야투 되게 안 좋고 3점 대놓고 못 넣고 있고 이런 건 분명한 사실인데 이 엠비드랑 드루먼드 그리고 야부셀레 이런 애들이 결장함으로써 빅맨진들 쪽에 좀 결장이 좀 집중되어 있다라는 게 크거든요. 물론 여태까지도 이 연패 과정에서도 쭉 그래 왔지만 근데 저는 필라델피아가 지금 그나마도 덴버 상대로 변수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지만 그럴 가능성 좀 엿보려면은 미들레인지 혹은 3점 슛을 많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게 스몰 라인업이 빅 라인업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3점 쏘는 쪽 들어가는 거 말고는 답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필라델피아는. 솔직히 덴버에서 무사운 수비수가 누굽니까? 요키치하고 에런 고든이잖아요. 걔네가 외곽 수비를 하진 않잖아요. 자말 머레이라든지 이런 왓슨이라든지 웨스트브룩 이런 애들이 3점 수비하잖아요. 걔네들이 수비하고 있는 먼 곳에서 야투 시도하는 게 맞죠. 인사이드 파고들 이유가 없는 경기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필라델피아가 롱슛 기반 농구를 해야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본 점.
셋째로, 자, 이건 배당,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선 1.01 받을 경우 기준점도 매우 높고, 누가 봐도 이 라인업 상으로 상식적으로 덴버가 홈에서 필라 상대로 이건 한 2쿼터 이내로 한 15점 차이 이상 마진을 벌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필라델피아가 템포를 떨어뜨릴 이유가 없죠. 15점 차 이상 나는데 지공 때린다? 그건 정말 멍청한 팀인 거고, 그럴 가능성은 솔직히 없습니다. 이 경기가 오바가 불안한 이유는 저는 양 팀이 최근에 페이스 수치가 굉장히 느리다라는 점. 템포가 느리다. 근데 덴버가 치고 나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경기이기 때문에 경기 초반부터 치고 나갈 가능성, 막 15점 차 이상 리드를 잡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경기라서 필라델피아가 템포를 끌어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양팀 다음 경기 일정이 백투백이 여파도 없고,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이 덴버전을 치르고 무려 이틀 동안 휴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덴버 전에 식스맨들 타임 좀 줄이고 맥시 좀 갈아넣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맥시가 또 덴버전에는 좀 기록이 상당히 좋습니다. 효율 자체가.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는 오바 쪽으로만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상식적으로 핸디는 무조건 덴버 마인 보는 게 맞다고 보는 경기입니다. 레이커스랑 워싱턴 경기는 이거 상대 전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팀이 만났다 하면은 오바를 찍었어요. 6연속 오바를 기록. 상대 전적이 워싱턴은 라인업 직전 세크전, 그러고 전전 골스전하고 부상 보고가 없이 그대로고, 레이커스는 AD가 GTD고 르브론은 프로 바블입니다. 이거를 솔직히 누가 봐도 오바가 매혹적인 경기잖아요. 오바를 만약에 내가 막 오늘의 단폴급이나 주력 조합급으로 보려면은 AD의 출전 여부가 제일 중요한 경기입니다. 제가 이거 레이커스 직전 경기 오바 갔다가 이거 브루클린전에 뒤진 이유가 캠 존슨하고 AD가 돌발 결창했기 때문이었어요. 캠 존슨하고 AD는 GT도 안 떠있다가 결창했던 거였단 말이죠. AD가 결장함으로써 레이커스의 공격 옵션이 굉장히 많이 소멸이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AD가 정말 좋은 수비수인 건 맞는데 오바 깔 때 결장 안 하길 바라면서 당연히 오바 까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매우 주목해야 될 점이 이 과정, 이 레이커스랑 워싱턴이 맞붙었을 때 이 오바 장추를 타게 된 과정을 보면은 워싱턴이 이상하게 레이커스 상대로 굉장히 득점력이 좋습니다. 전 시즌 맞대결 2번도 다 120점을 넘겼어요, 워싱턴이. 그리고 전전 시즌에도 아주 좋은.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워싱턴이 레이커스 상대 전에는 5경기 연속 거의 120에 가까운 득점력을 자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이 이상하게 레이커스 상대로는 상성이 좋았다라고 봐야겠죠. 이기진 못했지만 프레는 지금 3경기 연속 찍은 거예요, 워싱턴이. 그래서 저는 메인으로 오바, 서브는 워싱턴 프렌 보겠습니다. 첫째로 지금까지 여태 살펴봤었던 이 상대 전적에서의 압도적인 오바 성향, 그리고 워싱턴이 최근에 오바 줄을 타다가 이 세크라멘토 전에 언더가 나면서 끊겼거든요. 근데 이날은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날에 워싱턴이 팀이 아주 30%대 기록했습니다. 완전히 여자 농구 수준으로 꼬라박았는데, 이랬던 이유가 우선 백투백 여파 깔려져 있었잖아요. 원정 백투백, 서부 원정 넘어가가지고. 그러고 워싱턴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 시즌 백투백 전패, 올 시즌 백투백 전패, 백투백에서 제일 못하는 팀이 워싱턴 1등. 그래가지고 얘네 뭐 어떤 선수도 잘하는 선수 한 명 없이 다 못해가지고 팀이 아주 30%대 찍은 겁니다. 근데 이번엔 백투백 여파가 없죠. 그리고 제가 좀 딥하게 좀 살펴보니까 카일 쿠즈마도 레이커스 상대로 좀 친형팀이라 그런가 좀 평소보다는 레이커스 상대로 잘했고, 조단 프리도 레이커스 상대로는 평소보다 훨씬 잘했고, 그러고 셋째로 최근 5경기 기준 페이스 수치 1등이 바로 워싱턴입니다. 지금 워싱턴이 이 최근 5경기 보면은 다 서부팀 상대였어요. 서부팀 다 서부팀 상대로 지금 페이스 수치 1등 찍었습니다. 그럼 이게 뭔 말이냐?
서부팀 상대로 무지성으로 달리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뭐 시카고, 멤피스 잘 달리는 팀 다 비키고 워싱턴이 최근 5경기 페이스 수치 1등입니다. 자, 페이스 수치 1등에다가 최근 5경기 디펜 레이팅 꼴찌에서 2등, 29위. 템포가 제일 빨랐는데 수비는 꼴찌에서 2등으로 나빴다? 이 경기의 오바각이 제일 불안한 요소는 레이커스가 최근에 득점력이 정말 처참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레이커스 9경기 연속으로 120득점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레이커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120점을 못 넘기는 팀이에요. 근데 자, 이거 워싱턴 상대로도 이거 템포도 빠르게 경기해주고, 응? 결국엔 솔직히 이거 골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골스도 레이커스랑 마찬가지로 얘네도 지금 대량 득점하는 경우 굉장히 드물었었던 상황이었는데 워싱턴 만나 120점 넘겼잖아요. 이것처럼 저도 레이커스도 워싱턴 상대로는 대량 득점 한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얘네 지표 자체가 그래요. 지금 얘네 지금 서부팀 지금 5번 만난 거 다 127점 이상 다 했습니다. 여기서 레이커스만 못하면 레이커스 왕따죠. 저는 오바메인으로 서브는 워싱턴 프렘 보겠습니다. 레이커스가 이런 핸디 기준 좀 받을 자격이 있는 팀은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AD, GTD 떠 있는 것도 AD, GTD가 결국엔 제일 중요한데 제가 알아본 결과는 솔직히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추가 부상복은 없었어요. 상식적으로는 원래 출전 가능성 한 70% 봐도 되는 거예요. 왜냐? 직전 클리퍼스 전에 여기 클리퍼스 전에 AD가 출전 시간 관리 들어간 것도 아니고 37분 뛰었으면 양껏 다 뛴 건데 이러고 나서 부상 보고 없이 GTD 걸려져 있는 거는 JJ 레딕 감독이 어차피 홈에서 워싱턴 상대로는 AD 없어도 우리 이겨. 이런 마인드로 결장시킬 수도 있어요. 결장시킬 가능성, 그래서 저는 반반이라고 보는 겁니다. 원래 상황상으로는 70% 이상 봐도 돼요. AD 출전 가능성. 부상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상대가 워싱턴이라서 방심하고 그래 AD 없어도 우리 이길 수 있다 하고서 다음 경기에도 하필이면 홈 연전으로 보스턴전이란 말이죠. 레이커스가. 그래서 보스턴전 대비해갖고 AD 휴식 줄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AD가 만약에 결정을 하더라도 워싱턴이 백투의 여파 딸려져 있지 않은 워싱턴이 이런 피닉스랑 골스전은 충분히 잘했었잖아요. 이런 경기를 좀 노리고 가는 겁니다. 레이커스 상대로 좀 조단풀이나 쿠즈마 이런 애들이 버프 받고 좀 잘해주면은 레이커스도 당연히 워싱턴한테 앉아야 된다는 마인드가 깔려져 있으니까 좋은 농구력 나와가지고 오바 지키는 그런 그림 보고 가는 겁니다. 자, 선생님들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5경기밖에 없는데 한번 잘 골라서 좋은 결과 한번 내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